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중앙당 나서 송금 브로커 집중 단속 지시. 국경서 긴장감 높아져. 성묘 풍습 사라지나 묘 없애라 지시해 집에서 제사 지내. 심상찮은 북시장 식량 가격 9월 중순 쌀값 역대 최고 수준. 북러 고위 인사들 잇단 접촉. 김정은 모스크바 방문 언제? 미,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한 러시아 은행과 개인 제재.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앙당 나서 송금 브로커 집중 단속 지시. 국경서 긴장감 높아져. 최근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국경 지역 보위기관의 송금 브로커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 지도부는 이달 초 국경 지역 4개 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중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지시는 송금 브로커들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간첩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당에서는 지난 7월 말 국경지역 큰 물 피해 상황이 중국산 손전화를 사용하는 송금 브로커들로 인해 외부에 유출됐다고 판단해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는 중국산 손전화와 심을 여러 개 소지한 송금 브로커들을 즉시 조사 장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시 집행기관 지방 보위기관들의 실적을 직접 감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 조직 지도부는 산하 부서인 검열과를 동원해 예고 없이 검열할 수 있다고 경고해 국경 지역 보위기관들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당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알려진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직접 관여하는 이번 집중 단속에 걸려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송금 브로커들은 이번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중국 손전화기 유심을 여러 개 마련해 교체해가며 중국 대방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힘들지만 손전화 사용 시간을 분해서 초로 최대한 짧게 나눠 통화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다며 국가는 강도 높은 검열과 단속으로 송금 브로커들을 압박하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보위기관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면서 송금 브로커들은 물론 이들을 통해 외부와 돈을 주고받는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감시와 통제만 강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성묘 풍습 사라지나 묘 없애라 지시해 집에서 제사 지내. 산의 묘지를 없애고 유골을 화장하도록 한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매해 추석이면 준비한 제사 음식을 가지고 산에 가던 풍습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적 지시에 따라 조상묘를 없앤 해산시의 많은 주민 세대가 올해 추석에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며 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산림복구를 명목으로 산에 있는 묘지를 없애고 유골을 화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지시를 집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자체적으로 묘지를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민 대부분이 조상묘를 철거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초반에는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묘자리가 좋으면 집안일이 잘 풀린다고 여겨 좋은 묘자리를 찾으려 돈을 들여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묘자리를 일부러 옮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조상묘를 철거하는 것이 후환을 초래할까 두려웠고 또 화장 처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지시 집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계속되는 경고와 이행 요구에 꿈쩍이지 않고 버티던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지시를 받들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조상묘를 없애 추석 때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예전의 방식보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형편이 어려워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 성묘를 온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잘 사는 집은 고기, 물고기,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집은 여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수준에 맞게 정성껏 제사 지내려 한다며 사람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게 돼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최근 해산시에서는 묘를 끝까지 철거하지 않으려던 세대들도 하나둘 묘 철거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심상찮은 북시장 식량 가격 9월 중순 쌀값 역대 최고 수준.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북한산 쌀 1kg은 북한 돈 6,300원에 거래됐습니다. 평양 시장의 쌀 가격이 6,300원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6,400원에, 양강도 해산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6,580원에 거래됐습니다. 해산의 경우 지난 3월 말 쌀 가격이 5,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오른 이후 지속해서 6,000원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예년 9월 중순경 쌀값과 비교하면 현재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평양, 신의주, 해산의 쌀 가격 평균은 6,426원으로 예년에 비해 쌀 가격이 높았던 지난해 9월 중순 평균 쌀 가격인 6,343원보다 83원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옥수수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15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3,200원에 거래돼 이달 초인 지난 2일 가격보다 6.7% 상승했습니다. 신의주와 해산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신의주의 옥수수 가격은 3,300원, 해산의 옥수수 가격은 3,3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개 북한 식량 가격은 시장의 햇옥수수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10월 초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와 맞먹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본 쌀과 옥수수의 시장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북한 내에서 생산된 국내산 식량의 공급량이 적은 것과 북한의 외국산 식량 수입이 감소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수입산 곡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면 식량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입량이 시장의 식량 가격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들여온 쌀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10분의 1로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양곡 판매소의 식량 수급량도 부족한 데다 최근 양곡 판매소 판매가와 시장 가격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어 양곡 판매소를 통한 식량 가격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러 고위 인사들 일단 접촉, 김정은 모스크바 방문 언제? 북러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7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라브로프 장관과 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따라 어떻게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추석 명절을 축하하면서 최 외무상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이 유익하고 풍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일에서 20일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 및 제1회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라시아 여성포럼에서 연설할 것이라는 보도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접촉 일정은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 러시아 방문 때는 라브로프 장관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날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편 양국 간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과 교류가 이어지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조율됐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한 러시아 은행과 개인 제재. 미국 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된 러시아 관련 은행 등 단체 5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같이 특별 제재 대상을 업데이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OFAC는 러시아 및 러시아가 점령한 조지아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 5곳과 개인 1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결제 메커니즘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금융 계획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은행, 러시아 RFC은행, 모스크바 소재 스트로이트레이드, TSMR은행, 타이머 은행과 TSMR은행 부사장 등입니다. 이 가운데 MRB은행은 TSMR은행이 조선무역은행과 비밀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TSMR은행 부사장은 조선무역은행이 TSMR은행을 통해 MRB은행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MRB은행에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의 대리 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하고 북한 측과 협력해 수백만 달러 및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MRB은행에 있는 북한의 계좌 중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연료를 수출하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해 말 RFC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했다면서 RFC 소유의 타이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스트로이트레이드에 이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러 간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 안보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